네, 전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점도표도 나왔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이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시장은 FOMC의 결과보다는 CPI 지표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미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글로벌 이슈 만나볼게요. 글로벌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전에 PPI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정들 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된 지표들이 좀 재미나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현재 예상치였던 0.1%보다 낮은 마이너스 0.2%가 나왔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3%가 예상치였는데 0%가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보면은요. 사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8%가 나오게 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고요. 식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 그리고 가장 의외로 많이 컨트리뷰트 했던 것은 운송 및 창고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운송 및 창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조업 지수 관련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중요한 스케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연준에서 발표하는 윌리엄스의 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까지가 가장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윌리엄스와 또 앨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FOMC 내용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FOMC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오게 된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점도표 자체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던 조금 예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몇 번이 있을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번에 나온 점도표에서 2회 인하보다 1회 인하가 더 많게 되면서 금회 인하가 3월 달에 3회에서 1회까지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것보다도 좀 더 중요했던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0.2%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왜 그렇게 매파적으로 예상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다음번에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전년도보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지 않으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는 힘들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6월부터 12월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낮았었더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0.2% 이하로 사실 이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 2% 이하가 나오지 않는 0.2% 이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YOY 1년 기준으로 하락하는 건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 예상치가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파월의 연설은 매파적인 부분들과 이를 시장을 달래주려는 발언들이 좀 동시에 혼재해 있었던 FOMC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결과는 매파적이었지만 내용은 조금은 완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관련 소식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장외에서 아주 커다랗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EU가 부과했던 테슬라 전기차들에 대한 관세가 테슬라 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요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설리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일론의 보상안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자신의 보상안 77조 원에 해당하는 보상안이 승인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 테슬라에서 마음이 안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EU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해서 25%에 해당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는 이 25% 관세 부과에서 제외가 되면서 예전 15% 관세로 부과될 것을 예상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보상안 패키지에 대한 승인과 함께 또 이후에 테슬라 특별 관세 이야기가 또 호조로 작용되면서 현재 테슬라 5%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또 어제 장 마감 후에요.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을 했는데 그 정도로 잘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의 어닝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어닝 비트를 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식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15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식 분할, 10대 1 앞으로 주식 분할을 7월 15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고요. 또한 배당금 또한 주당 5.25달러라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회계연도 가이던스에 대해서 2024년도 가이던스가 예상치였던 50.5빌리언 달러보다 높은 51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매출, EPS, 주식 매입 프로그램, 주식 분할, 거기에다가 가이던스까지 모든 부분에서 비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